메타F 그룹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벌써 2025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 메타F 그룹 줌 예비나 강의를 맡은 이우성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 뵀는데 오늘부터는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 이틀 전에는 첫눈이 폭설로 내려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저도 외곽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강원도 원주인데요. 영하 2도입니다. 많이 좀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도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메타 F 그룹 이런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 F 그룹의 첫 자인 M자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이러한 로고의 모양처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줌 예비나 강의의 목적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정책을 약속된 시간을 통해서 전체 회원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 정책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사업 전략에 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공지사항은 12월부터는 이제 줌 웨비나 강의가 오전 하루에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요. 강사님들이 다양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업 설명은요,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줌 앱이나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본사 정책과 공지사항을 알리는 데는 꼭 줌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 방을 통해서 먼저 공지가 됩니다. 최대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그런 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센터 사무실이나 지사 사무실 또는 직급자를 통해서도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줌 앱이나 강의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줌 앱이나 강의의 장점은 일시에 많은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회사의 정책과 공지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사업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공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매일 밤 지금 10시에 회장님과 직급자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확한 회사 정책 전달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회장님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사 정책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직급자 줌 미팅을 통해서 회장님을 통해서 직접 정책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사 정책 결정에 대한 직급자들의 반응과 수정 제안을 받는 시간입니다. 메타F는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사업 진행 시 궁금한 것이나 또 개선할 점,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본사에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아주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급자가 아닌 회원분들은 좀 참여를 사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장님이 직급자들에게만 아주 진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미팅 가운데서 가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회장님이 직급자들에게 직접 듣고 싶은 현장의 폭넓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폭넓은 이야기를 듣고 공론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회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하면은 이 미팅에 참여해서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 어려운 내용들,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탁에 우리 회원님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국 직급 대표님과 한국 메타F 그룹 담당 직원 연락처가 거기에 텔레그램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이사님 전화번호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이사님과 신 이사님 두 분의 전화가 있습니다. 또 입금 관련 계좌 문의 전화번호도 있어요. 이 전화번호는 아마 신 이사님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메타에스 토큰 구매 문의는 메타페스트 어드민 CS라고 하는 그룹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요. 거기를 참고하시고요. 또 일반 회원 구매 문의는 상위 직급자입니다. 에이전시부터 모든 직급자가 가능하겠죠.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 이 에이전시 또 모든 직급자분들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또 입금 시에는 해당 토큰 금액 전액을 정확하게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주마 100만 마리가 모델링 작업이 지금 진행된다고 합니다. 모델링이 다 바뀐다고 그래요. 더 좋게 바뀌겠죠. 어제 그래서 잠깐 회장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직급자분들이나 센터나 지사 사무실에 가면은 다 잘 말씀을 드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주마 많은 부분이 새롭게 다 바뀐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기수와 아이템 장착이 돼야 기수도 장착이 되고 아이템이 장착이 돼야 경주장의 말을 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착이 안 되면은 이제 경기장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준비해야지 우리가요. 또 에어드랍은 12월 15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확정돼서요. 12월 15일 메타이즈 토큰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670만 개가 나간다고 수량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메타버스 토큰 공식 홈페이지가 곧 오픈된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은 메타버스 토큰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의 강의 핵심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F 그룹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메타F 그룹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쉽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F는 NFT 경주마 게임 회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메타F 그룹은 그냥 기업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게임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 회사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P2E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게임을 참여해서 즐기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P2E 게임이에요. 자,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NFT가 이해가 되고 AI가 이해가 되면은요, 메타F 그룹과 경주마 게임, S토큰의 가치나 다른 여러 분야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들으시면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예. 그리고 자꾸 남게 되고 그게 정리가 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뼈대를 세워놓고 그 뼈대 위에 살을 하나씩 붙인다. 반복해서 강의를 듣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으시면은요,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해집니다. 특별히 회사 정책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개인적이고 그룹 차원의 좋은 사업 정책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뉴스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영상 멤버들이 화면에 아니라 나오는 자막이나 멤버들과 앵커의 닮은 음성 아바타들이 춤을 들어보시면 춥니다. 이 도움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될것 출시한 같습니다.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 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받기. 제니. 오.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회의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이동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물건을 살 때 가상화폐로 결제합니다.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듯 마음대로 가상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시청하고 제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화면에 나오는 자막이나 앵커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참고로요. 메타F는 어떤 회사보다도 이런 신기술 적용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자, 메타버스를 간략하게 요약해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 메타버스를 알아야 돼요. 메타버스를 알아야 메타버스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현실 세계와 이 가상의 세계가 어떻게 점점 이 폭이 좁혀져 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면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어렵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의 세계다. 자, 이렇게는 대부분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에요.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SF 소설의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소설 속의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점점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해서 공존하는 더 확장된 초월적인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요. 지금 2025년도 말이지 않습니까? 2030년이 되면은 5천억 달러의 시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향 곡선을 그어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세계예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NFT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네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NFT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유일합니다. 각 NFT는 각각 고유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게 NFT입니다. 메타 F그룹의 NFT 경주마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한 말은 그 말 한 마리 뿐입니다. 같은 말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 고유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아이디가 다 다르게 거기에 남버링이 되어 있어요. 등기 번호가 있듯이요. 말 고유 번호가 다 아이디로 되어 있다. 또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NFT 경주말 한 마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로봇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NFT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NFT는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제네시스 블록부터 영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아니고요. 이 제네시스란 말은 시작, 기원, 처음 그런 뜻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창세기예요. 자, 블록체인이 생성이 될 때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블록, 가장 먼저 만들어진 블록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다. 미술품이나 또 음악이나 게임 아이템, 자,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 이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소성 유지입니다. 희소성 유지. 한정 발행이 가능해서 수집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NFT 경주만은 100만 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0만 마리로 지금 와 있어요. 또 20만 마리 정도로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점점 희소의 가치가 더해질 것 아닙니까? 자, 전 세계에서 내가 가진 말은 나 혼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요. 그 아파트는 다 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아파트잖아요. 동은 다르지만은 거의 같죠. 자, NFT 경주만은 막 찍어낸 말이 아닙니다. 브리딩을 통해서 교배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를 알고 NFT를 이해하면은 NFT 경주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교육을 인증하면은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그 인증서도 NFT화합니다. 자격증도요, NFT로 발행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또 AI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AI가 지구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온통 AI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기업 메타도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3년간 약 880조를 AI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 쏟아붓는 거죠. 우리나라는 AI 허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I에 머물지 않고요. 더 진화한 AI, AGI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이 AGI에서 ASI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요. 5년 이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단순한 AI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AI에서 AGI로, 예? AGI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똑똑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게 ASI예요. 자, ASI는 한마디로 초인공지능입니다. 슈퍼인공지능이에요. 예, 메타 F 경주마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지능과 같은 것이 아니라요, 이 ASI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사고와 해석까지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AI에게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좀 찾아봐. 이거 좀 만들어줘. 이거 좀 알아봐줘.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요. AI가 사람에게 역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흐름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요, 발전해 갈 때에 기업이나 사업도 이 속도에 편승하지 못하면 다 도태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메타 F그룹은 이 변화의 속도에 맞는 기업인가, 맞는 사업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메타 F그룹은요, 게임 업계로는 전 세계 당당히 경마게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구자예요. 선도기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큰 축복 아닙니까? 큰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하트 한번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1953년도만 해도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때 은행잎을 거리에 쓸어 모아가지고 가마니에 담았고요. 머리카락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모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에 메타 F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시고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개인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메타 F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 F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메타 F는 선택이구나. 선택받은 자만이 이것도 알게 되고 선택받은 자만이 이것을 찾게 되고 선택받은 자만이 이 세계의 사업의 발을 들여놓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꿈이 큽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지구를 껴안고 기도합니다.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요. 자,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말아라.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커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강 회장님은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꿈의 사이즈가 메타 F에서 줄어들지 않고요. 점점 이 사이즈가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국가적으로도요. 지금 AI 정부실이 이 기관이 지금 신설이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속인데요.
그래서 AI 정부실이라는 이 정부실을 지금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지금 산하국 과장급 인사를 다 단행을 했습니다. AI 정부실이 있어요.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요, 진료를 해도 AI가 진료를 합니다. 50대 어느 분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강북의 삼성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심전도 검사를 받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AI 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요. 그 AI 심전도 검사를 10초 걸리는데 10초 동안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분은 지금 심장이 매우 위험하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의사가 응급실로 보냈는데요. 15분 후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으니까 살았죠. AI 덕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변을 가지고 이렇게 장 검사를 하고 암 검사를 하는데 AI로 검사를 하면은 90% 정도의 확실한 AI 검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90%지만 점점 더해가겠죠. 높아지죠. 이제는 AI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AI하고 우리 메타 F 그룹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3년간 이 신부가 교제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사귀던 3년 동안 교제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챗 GPT로 만든 AI 신랑과 결혼식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이 이 AI하고 결혼해서 행복할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점점 이런 일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압니다. 제가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 3.0이라고 하는 버전을 가지고요. 자, 메타 F그룹 사옥을 한번 좀 만들어줘 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말 탁 보이고 온통 말 그림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옆에도 메타 MCC 사옥을 한번 만들어줘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근데 AI한테 말하면은 몇 초면 만들어요. 몇 초면. 자, 이 그림은요. 죄송하지만은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자, 말을 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경주마 옆에서 내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색소폰 연주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전송하면은 이거 AI가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사진을 찍었다고 하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흥미도 없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알아야 메타 F 사업 설명을 들으면은 마음에 쉽게 와닿게 돼요. 그리고 비전이 보이고 또 정책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직도요, 기대 반 걱정 반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메타 F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다른 회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나 다단계 회사와 같은 그런 회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해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게임 회사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이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고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줌 강의 시간이 1시간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요약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흐름이 보입니다. 눈이 떠집니다. 눈을 감으면 소경이잖아요. 눈을 떠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사람들의 움직임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그 흐름이 보여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거기를 찾아 있게 되죠. 지금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이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나도 신흥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AI라고 하는 이 기술은요, 겪어보지 못한 이 혁신적인 속도로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2026년 내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026년 트렌드 예측에서요, 내년도 트렌드 예측에서 단연 AI가 핵심 키워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이 이 AI라고 하는 것은 생존 방정식이 되겠어요. AI 때문에 살 수도 있고 AI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AI 때문에 성장할 수도 있고 AI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40분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 시간에 맞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 F 사업은요, 몇 가지만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예요. 자, 먼저 이해하실 게 뭐냐? 이 회사에 대해서 게임 회사라는 것을 바로 알자고 하는 거예요. 게임 회사다. 게임 회사. 그냥 회사가 아니라요. 두 번째는 NFT 경주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경주마가 어떤 말인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경주마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경주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경주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요, 토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토큰의 종류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 또 그 토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 가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지금 크립토 카드를 많이들 받고 또 크립토 카드를 지금 등록하고 계신 줄 아는데요.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카드의 특징, 카드의 기능, 또 다른 카드와 우리 MCC 크립토 카드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카드 등록을 며칠 전에 마치고 카드를 가지고 지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자, 필리핀이나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인지. 지금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요.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요. 내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돼요. 아니, 인삼, 산삼 아무리 좋아봐야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녹용,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 경우가 녹용이 안 맞습니다. 저는 못 먹어요. 먹으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저한테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맞춤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먼저 해야 되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나하고 어느 것이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서 하지 말고 내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메타 F 더 할 거 없어요. 끝입니다. 네.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 메타 F 그룹 기업 이념을 보면은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룹명은 메타 F 그룹이고 이 로고를 봐도 언제 봐도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또 기업 이념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요. 글로벌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기업 이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기업 이념을 가지고 메타 F 그룹은 게임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요. 가상의 세계에서 내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는 NFT 경주마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회장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만든 놈 이야기를 들어보라.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F는 NFT 경주마 게임 회사입니다. P2E 게임입니다. P2E 경마 게임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해서 게임을 하면서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게임이다. 또 여기에 이제 AI, AR, VR, 홀로그램까지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말이 나오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요,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에 이런 게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메타 F 그룹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메타 F 그룹, NFT 경마를 누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누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가? 자, 이분입니다. 창업자 강한철 회장님. 경력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지방경찰청에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야후코리아의 법무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거기서 눈을 뜨시고 메가드림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JM 마이닝이라고 하는 채굴 회사를 또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해보셨고요. 현재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 또 메타 F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요, 게임에 대한 창의력과 자본력과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계십니다. 게임 전문가예요. 블록체인 전문가십니다. 메타버스, NFT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약 10여 개의 해외 독립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IT 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기업이에요. 직원은 한 300여 명 됩니다. 자, 베트남에 시작한 메타페스트는 이제 대한민국의 메타 F 그룹이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강한철 회장님이 대표직을 맡고 계시고 지금 아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게임 산업의 성장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요, 매년 이 게임은 38.31%라고 하는 성장 곡선을 가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무섭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본사 개발팀 사진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직원들이 대부분
MZ 세대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 그 기술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아주 능숙한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정부에서 4차 산업 전문위원 9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강한철 회장님이 외국인으로서는 딱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베트남에서도 인정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개발팀을 보게 되면은 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게임 회사는 게임 엔진과 서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픽 품질이라든지 그렇고요. 또 플랫폼 지원도 그렇고 모든 연산 이런 등이 다 엔진에 달려 있어요. 자, 메타F는 그 서버 비용만 해도 한 달 지출되는 비용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버가 좋다는 거죠. 믿을만 하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베트남 본사에 등록된 공식 법인 등록증이 있고요. 또 게임 라이센스도 G1, G2, G3, G4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법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메타F는 합법이다. 자, 메타F 그룹의 조직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F 그룹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강남의 선릉에 있습니다. 예. 자, 메타 페스티스트, 메타F 익스체인지, 메타 아트 법인, 메타 필리핀 법인 3개나 있어요. 미국 글로벌 법인, 메타 MCC 법인, 카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금 법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회사가 지금 한국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룹이 성장해 가고 지금 경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메타F 그룹 본사의 자회사가 이렇게 많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요. 메타F 그룹이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메타F 그룹이 아니면은 곁길로 잘못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자회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메타 AC예요. 예. 지금 메타 AC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싱 머신기 12월까지 필리핀에 입점이 끝나면은 다음은 마카오에 가게 되고 다음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간다고 지난번에 회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게임기입니다. 경마 게임 배팅 머신기예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죠. 잘 만들어져서요. 그럼 우리의 수익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명 호텔 카지노에 들어가면은 자, 이 머신기가 가장 중앙 센터에 딱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드가 아니에요. 네. 자, 메타 MCC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크립토 비자 카드입니다. 크립토 비자 카드라고 암호화폐 비자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크립토 카드를 받아서 등록을 마쳤다고 했죠. 마지막이 JDB 은행 보안 검토인데요. 검토가 끝나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또 카드 수령하시고 6자리 비밀번호를 그거를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등록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게 바로 핀 번호입니다. 지난번에 핀 번호를 모르셔가지고 계속 핀 번호를 다시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등록비를 다시 요구하는 20불을 그런 내용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걸 봤는데 6자리 번호가 있고 5자리 JDB 은행에서 보낸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6자리 번호가 중요해요. 그게 핀 번호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도 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번호를 잘 메모해 두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 최초 크립토 비자 카드라는 거죠. 세계 최초요. 전 세계 250여 국가에서요.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어디서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크립토 카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카드의 특징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크립토 카드라고 하는 거는 초하이엔드 기술입니다. 초하이엔드 기술이요.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술들이 있지만 그 기술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술을 말할 때 우리가 하이엔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크립토 카드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카드예요. 자, 먼저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USDT로 해서 충전이 가능해요. 또 전 세계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예, 쉽게 결제가 가능하죠. 또 전 세계 모든 ATM기에서 현금 인출기에서요, 그 나라 법정 화폐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KYC나 OTP 2단계 인증이 있죠. 이거는 안전한 보안성을 위해서인데, 자, 안전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층 보안 체계라고 그러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보안 체계로 되어 있다. 또 언제 어디서나 거래 내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내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카드 한 장만 가지면은요. 자, USDT 스테이블 코인이죠. 충전하면 자동 USD로 달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갑에 있는 게 USDT잖아요. 그 USDT를 출금을 하면은 USD로 전환이 돼요. 네, USD 달러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크립토가 대세입니다. 크립토 카드가 대세예요. 이런 카드 한 장쯤은 가져야 이제는 그래도 뭔가 좀 속된 말로 구색이 맞는 뭔가 좀 고차원의 그런 것을 풍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은 대학 동문회비도 코인으로 납부하는 시대라니까요. 예? 자, 크립토 카드 ATM기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전용 ATM기입니다. 크립토 ATM 한국 첫 출시해가지고요. 예? 그만큼 이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 크립토 카드 경쟁이에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걸 홍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회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놓고 있어도요.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강원도 산속에 분명히 산삼이 있습니다. 한두 뿌리가 아니지요. 여기저기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알아요.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회사, 이런 게임, 이런 토큰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에서 비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와 메타패스가 계약을 해서 홍보를 비바 엔터테인먼트가 전문으로 해줍니다. 이 비바 엔터테인먼트는 거대한 연예 기획사입니다. 거기는 약 10만 명의 전문 인플루엔서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소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400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일시에 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4시간 지금 이 필리핀에서는요. 에타이프를 홍보하고 경마 게임을 홍보를 하고 S토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도 이제 홍보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아마 홍보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회사는 지금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자, 쭉 넘어가서 지금 55분인데 오늘 2,800명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 저 뒤에 가서 요 NFT 가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로 된 원숭이 그림입니다. 1,750억 원이에요. 가치가요.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 돌멩이에요. 뭐 흔한 돌멩이 그림이죠. 이드락이라고 하는 돌멩이 그림인데요. 34억에 판매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비싸요? 예? NFT화된 돌멩이, NFT화된 원숭이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NFT 경주마도 NFT화된 경주마입니다. 말이요. 근데 자, 가격을 보면 한 번도 경주장에 안 나간 말이 제일 상급이죠. 레전더리요.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600불입니다. 80한 7만 원. 한 8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보세요. 야, 이 원숭이 그림이 1,750억이라니까요. 돌멩이 그림이 34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요. 똑같은 NFT인데 지금 가격이요. 80만 원대예요. 앞으로 이 말의 가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분명히 바뀌죠. 지금도 바뀌고 있잖아요. 예? 가치를 한번 비교해서 잘 보시면은 이 NFT 경주마는 경주 참가에서 수익이 가능하고 경주마 가격 상승이 가능하고 기능이 있어요. 이 원숭이 그림이나 돌멩이 그림은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아무 기능이 없어요. 뭘 합니까? NFT 경주마는. 이제 기수가 탑재가 되고 아이템이 거기에 또 탑재돼서 레이싱에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주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금 액수는 점점 더 볼륨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57분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S토큰 배당금이 왜 이렇게 적냐? 그래서 저는 비율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삽으로, 예? 공구로 말하면, 도구로 말하면 삽으로 지금 흙을 이렇게 퍼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삽으로 담다 보면 나중에 무슨 도구가 있죠?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몇 번만 하면은 덤프트럭 하나가 다 차버립니다. 점점 커질 거예요. 그걸 보시라. 그걸 내다보세요. 지금은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준다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아, 주고 있구나. 주는구나. 매월 초에.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 볼륨이 더 커지겠구나. 계단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요. 더 사업에 전력 질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줌 강의 시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